안녕하십니까. 그 해외 사업 추진 실무 4회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반복적이었지만, 어떤 왜 기업이 바깥에 나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체크포인트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언급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수출이죠. 그죠? 그 다음 수출에서 조금 더 현지에 가깝게 가는 것이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바로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기업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으로 직접 가서 투자를 하는 것. 그 투자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M&A, 그러니까 이제 머지 앤 애퀴지션 하는 거 하고요. 또는 이제 그린필드라고 했습니다. 머지 앤 애퀴지션은 인수와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린필드는 말 그대로 그린필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린한 필드에 그냥 뭐 어떻게 한다고? 공장을 짓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시장을 형성시키고, 그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수출,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이나, 그 다음에 라이센싱, 그 다음에 이제 FDI 중에서도 M&A라든지 그린필드들의 이 각각의 부분들이 어떨 경우에 우리가 최적의 어떤 옵션으로서 이들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들이 가지는 장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나와요. 그렇죠. 수출을 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수출을 해요. 근데 이 수출은, 자, 우리가 작은 이제 기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물론 큰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작은 기업체를 일단 중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작은 기업체가 처음에 이제 자국에서 자기 이제 사장님 혼자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이 사장님은 크게 배움은 없어도 자기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재능이 있고 탤런트하고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설사 재능이 없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의 어떤 제품은 주변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알려져 가지고 이제 주변 기업들에게 이제 일단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기업들에게 공급되고 이 사장님은 이제 자기 혼자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시세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서서히 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간 다른 기업들이 이 물건을 다른 데 수출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외국인 이제 바이어들이 이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도 좋거든요. 근데 그 물건 중에서 특히 거기에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작은 기업, 이 사장님의 어떤, 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제품은 당신들이 만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한테 제품을 가져가서 조립을 해서 수출한 B 회사는 이 사장님은 A 회사라고 합시다. B 회사는 사간 사람 C 회사라고 합시다. 그럼 C 회사에, 그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 가져와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C 회사에서, C 바이어가 이야기하죠. 그럼 그거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트렌드를 형성시켜 갑니다. 그럼 이제 C 회사가 이제 이 A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그 물건을 우리한테 좀 납품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딱 제안이 온 거죠. 자, 이 제안의 시점에 A 회사,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만 마케팅을 하고 고객을 가졌던 이 A 회사의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요 단계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바이어에게 이 물건을 갖다가 전적으로 계약을, 즉, 내가 대리점 계약이나 에이전트 계약이나 디스트리뷰터 계약,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계약과
디스트리뷰터 계약은 차이가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나중에 막 믹스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당신 지역에 이 물건을 가져가서 팔아주세요. 파세요. 그리고 그 당신 지역에서 이 물건을 파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신이 권리를 가지세요. 라고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솔 에이전트, 그죠? 그러니까 솔 에이전트, 독점적 에이전트권을 이제 우리가 계약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할 것인가? 자, 아니면, 아니고, 요거는 내가 그냥 우리 그 회사에 무역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 고객을 찾게 하고, 또 해외 고객이 생기면은 그거 파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 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을 고용해서 바로 팔게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할 것. 요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엄청난 어떤 전환을 하려면 우리가 앞의 경우를 갖다가 바이어를 통해서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 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권리를 주고 네가 알아서 팔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부분 수출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수출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수출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우리 회사 내에 무역부를 만들고 그 무역부로 하여금 이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또 마케팅을 해서 한 것은 또 그 나라에 가가지고 또 우리가 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무역을 영위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직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접 수출을 갔든 직접 수출을 갔든 그거를 나중에 전환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 수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먼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직접 수출에서 간접 수출로 전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간접 수출에서 직접 수출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움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기를 드리죠. 자, 우리가 간접 수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사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그 기술이 좋고,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어떤 가서 인맥을 형성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거나, 국제정세에 밝거나, 뭐 이런 거는 좀 못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막막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설사 자기가 이제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국제정세에 밝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막 뛰어다니면서 자포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 고용하면 뭐가 듭니까? 비용이 나가요, 돈이요. 그리고 고용을 했을 때 100% 그 고용한 인력들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거래가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본 부담이 크죠. 그 다음에 불안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물건을 직접 팔았을 때, 이제 거기서 뭐가 옵니까? 고객이 컴플레인이 왔을 때는 이거는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본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컴플레인이 또 뭔가 좀 크게 발전이 돼버리면은, 크게 이제 이게 일이 커져버리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부품에 들어가는데, 나의 커스터머가 그 중요한 부품을 왜 들어가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그 뭐 큰 물건 값을 못 받게 됐다. 이래 되면 그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자,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이제 이 사장님께서 A 회사의 사장님께서는 아이고, 뭐 내가 국내에는 일단은 내가 국내에 마케팅 잘 되고 내 고객들이 있으니까, 수출 그거 하는 거는 막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저 사람한테 그 지역은 그냥 내가 그냥 띄줘버리고 치우자.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세계는 넓고 국내는 좁습니다. 인구로 봐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내 고객은 제한되어 있지만,
세계는 우리가 공식적인만 해도 160 몇 개국어가 있는데요. 뭐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우리 고객이 160 한 7배의 더 많은 고객이 밖에 있다고 본다면은 그럼 굉장한 시장이죠. 굉장한 시장요. 응? 내가 단지 국내 시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걸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국내 시장에 또 영원히 자기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가 더 매력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해외 저기 뭡니까? 이 어떤 지역이다 합시다. 미국 지역이라 합시다. 미국 지역에 이분이 파는 것이 국내 매출보다 3배, 4배를 더 많이 팔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판권을 다 줘놨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내 물건을 판다고 찾아온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나 수출을 하고 싶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결국은 뭐냐? 내가 그 사람 아니고 내 욕심을 좀 낼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계약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자기가 뭔가 내가 직접 내 내 회사의 무역부를 도와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회로 또 모르게 한다든지 이게 다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간접 수출을 해가지고 직접 수출을 돌리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내 상품의 가치를, 자,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국내에서 이 상품을 나는 잘 만들어서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1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팔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원래 원가는 한 5만 원 된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제 내하고 계약한 그 C회사의 사장님은 이 원가에서 조금 내가 10% 마진 보고 6만 원에 팔았어요. 자. 근데 이제 나는 국내에서는 이걸 10만 원 이하로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그 물건을 가져가가지고 덤핑을 하시는 거야, 덤핑을. 왜? 시장을 넓힌다는 명목으로 처음에 이 시장에 이 물건을 소개해가지고 이 물건이 좋은 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 가격을 올리겠다, 뭐 이런 이유겠죠. 그럼 덤핑을 했는데, 이제 이 물건이 덤핑을 해서 이 사람들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이 국내에 보니까 국내에서 이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역수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수출을 합니까? 싼 가격으로 역수출을 오히려 더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C라는 에이전트가 다시 어디에? 국내에 D라는 자기의 에이전트를 두고 이 물건을 다시 7만 원에 다시 수출을 해버린 거예요. 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팔 물건이. 그래서 국내에 딱 보니까 어느 날 이 사장님이, A 사장님이 국내에 나가서 시차를 딱 하고 나가보니까, 내 공장에서 바로 나가는 거는 10만 원 가격을 딱 측정해놔서 10만 원 파는데, 저기서 미국에서 다시 들어온 물건이 뭐냐면 8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팔 물건이 안 팔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팔아서 결국 뭐냐면 내 이윤이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한테 줄 때 6만 원 줬고 나는 직접 이 국내에 팔 때는 10만 원에 팔면 되는데 결국 3만 원의 손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C라는 미국에 있는 처음에 나와 솔 에이전트를 맺은 그분을 내가 제재할 수 있느냐? 힘들죠. 그냥 힘들어요. 왜? 대부분 그때는 내가 C라는 에이전트는 내가 6만 원에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얼마에 팔든 당신은 관여하지 말고 자, 내 고객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와서 뭡니까? 어떤 컨택하지 못한다. 그건 내 고객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만 물건을 주면 된다라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난감하고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자, 그렇지만 이제 컴플레인이 오는 거. 내가 미국에 판 물건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오는 거는 C라는 나의 에이전트가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처리해야 되죠. 물론,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서포트를 해줘야죠. 이런 부분 이렇다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물건을 산 것은 나가 아닌 나의 에이전트에서
그 사람의 고객이 물건을 샀기 때문에 내가 1차적으로 어떤 방패막이는 나의 에이전트가 방패막이가 되겠죠. 물론 내가 그 과정에서, 파는 과정에서 내가 과장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물론 제조사가 PI, 즉 Production Liability, 즉 제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건 별개로 하고요. 자,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이제 뭐 어떤 트리키한 거, 뭐 아닌데도 있다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그런 부분으로 의한,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의한 것의 손해는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나의 그 어떤 에이전트가 지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잘 구별해서 내가 나중에 시장의 확장성을 보고 이 시장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함부로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상황이 급하고 내가 그 당시에 나의 에이전트가 나의 상품 부분을 많이 프로모션 해주겠다는 그런 그 신념 때문에 그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냥 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표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수출을 보면은요, 일단 이제 수출 업무가 안정적이죠. 그냥 내가 수출 업무란 것은 뭐 다른 게 뭐 있으면 내가 부서가 있던 것을 그냥 요 물건을 갖다가 그 에이전트한테 보내줄 사람 한둘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조직이 필요 없어요. 마케팅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통관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보통 이런 경우는 국내에 있는 대리점들이 또 있어요. 그 에이전트의 대리점 또는 우리가 무역종합상사. 그죠? 옛날에 무역종합상사들 많았죠. 우리나라에. 그런 무역종합상사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 그죠? 그런 것도 간접무역이죠. 그죠? 내 국내에 있는 구매 대행업체가 넘겨주는 거. 그것만 전달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인원이 크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분쟁도 피하기가 쉽죠.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요. 그 외국 물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부담이 적잖아요. 내가 나의 그 부서를 꾸미는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내가 지사를 차려가지고 그 지사들이 그래서 다시 물건을 갖다가 하고 AS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직접 무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접 무역 했을 때는, 그죠? 근데 단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서 그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내 에이전트의 고객을 내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접근할 수 없다. 접근 자체를 나의 에이전트가 경계합니다. 이거는 제 고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경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3번의 기회가 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한 부분에 팍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대박은 나의 대박이 아니라 나의 에이전트의 대박입니다. 왜? 내가 나는 나와 나의 에이전트, 나의 이 물건에 대한 나의 어떤 권한은 나와 나의 에이전트 둘 사이의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고 그 고객에 대해서는 나는 권한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지 않고 그 시장에 관한 권한은 내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모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마케팅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내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게 잘 팔면 다행인데, 내 에이전트가 그냥 나의 상품에 대해서 팔면서 굉장히 좀, 불친절하고, 아니면 굉장히 좀 뭡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고객을 대한다면은, 내 상품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그 상품은 바로 그 에이전트의 이미지와 바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참 힘들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수출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접 수출할 때는 이제 직접 여기 간접 수출의 약점들, 단점들이 다 장점으로 변한 거죠.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 내 고객을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시장 확장의 어떤 그 포인트도 갖다가 내가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 약점이 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분쟁이 결렸을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이제 그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접 수출해서 간접 수출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철수하면서 그것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죠? 넘겨주면 되니까 조금 물론 그것도 이제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요. 넘겨주고 이제 거기서 에이전트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들어가 버리면은 나의 상대방 에이전트, 우리가 에이전트를 구한다는 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에이전트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 제품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이죠. 그럼 내 제품을 잘 아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들입니다. 그러면 나의 경쟁자들이, 그럼 과연 내가 철수하면서, 자, 그러면 내 걸 써라 했을 때 그걸 쉽게 받느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내 경쟁자도 나의 제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소비자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모순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그 에이전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적의 에이전트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에서 그러한 지금까지 서로의 경쟁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대부분 그냥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쨌든 그거는 좀 주고 나오면 되는데요. 자, 간접을 하다가, 에이전트를 했다가 에이전트를,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직접 나가면은 그 에이전트가 결국 뭐가 됩니까? 나의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나의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 에이전트가 어떻게 나의 적으로 돌변해서 결국 나에 대한 많은 공격과 나의 마케팅 부분을 많이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객 또한, 고객에 대한 충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이제 수출을 할 때 나의 그 장점과 단점이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출을 시작할 때는 내가 처음에 간접 수출을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수출을 할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라. 왜?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그것을 전환했을 때는 많은 비용과 희생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프랜차이징은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나중에 프랜차이징은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여기에서 FDI가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프랜차이징은 이제 왜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게 이제 시간 관계상 내가 여기서 이제 끊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에 그 부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프랜차이징에서 FDI로 넘어간 이유는 프랜차이징에서 오는 그 배신적 기회.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선생님이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behavioral behavior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배신적 기회. 그러니까 배신적 기회라는 건 뭐냐면은 하다 보니까 노하우를 습득해요. 노하우를 습득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걸 가지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을 생산하면서 나의 이득이, 내가 만들면 내가 100%내 이득이 될 것을 일정 부분 내가 이 사람하고 공유해야 되냐, 이걸. 내가 떼줘야 되냐. 이런 이제 배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것을 나의 물건으로, 나의 단독의 어떤 물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뭐냐면, behavior를, 그죠? betrayal이가 먼저 나오고, 배신적인 behavior,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아까 수출에 있어서 소울 에이전트를 맡은 사람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다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S를 해주고, 뭘 해주고, 컴플레인을 보게 되고, 요거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임프루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브랜드화 하지 못했어요. 왜? 이거는 저작권을 침해하니까, 특허를 침해하니까. 그렇지만, 이거 보니까, 이건 기존의 제품보다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떠냐면, 소울 에이전트들이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심지어 그 자기 물건에다가 원 상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마치 원 상표인 것처럼, 원 물건인 것처럼 해가지고 팔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간접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보면 점점 자기 수출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되고, 이제 이게 구식이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또
뭡니까? betrayal behavior. 그러니까 배신적 기회를 자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배신적 행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파는, 자, 우리가 수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프랜차이징이나, 이제 뭐가 됩니까? 프랜차이징이나, 그 다음에 라이센싱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자,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적 부담이 있어요. 가서 회사를 차리거나 회사를 인수입병하는 거는 위험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경을 넘으려니까 우리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까 상대국 정부가 관세나 비관세로서 이거를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업자들과 손을 맺고 물건을 생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라이센싱이라고 하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프랜차이징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부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